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 생일 기념식. 화려한 무대와 군악대,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가슴에 도시락 폭탄을 안고 조용히 다가갔다. 윤봉길. 그의 의거는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의 절규이자 목숨을 건 한 거였다. 챕터 1 농촌소년 민족을 깨닫다. 1908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윤봉길은 평범한 농촌소년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근면했고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우며 사서삼경과 유교 사상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땅에 들이온 일제의 그림자는 그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민족의 자존과 독립에 대한 고민은 점차 깊어졌고 그는 소년 시절부터 자발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글을 쓰며 민족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챕터 2 개벽사상과 신문명의 추구. 청년 윤봉길은 단순한 무장투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벽이라는 개념에 심취하며 새로운 조선, 새로운 인류 문명을 꿈꿨습니다. 특히 농촌부흥 운동과 교육 계몽에 힘쓰며 우리 민족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1929년에는 월진회라는 청년단체를 조직해 농민계몽 운동을 펼쳤으며 장부출가 생불안이라는 글귀를 남기고 결국 조국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챕터 3 임시정부와의 만남 그리고 결심. 윤봉길은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합류합니다. 김구 선생을 만나고 그 안에서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봅니다. 그는 물리적 무력보다 더한 정신의 힘을 중요시했지만 일본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선택된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천황의 생일 행사라는 그 어떤 날보다 일본 제국주의가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기로 하죠. 챕터 4 홍커공원 그날의 도시락 폭탄.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은 도시락 속에 폭탄을 넣고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일본 고위 인사들과 외교 사절들이 자리한 그 순간 그는 침착하게 도시락을 던졌고 폭탄은 폭발합니다. 일본군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중상을 입고 고위 인사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그는 곧 체포됐고 일본 헌병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이 의거는 전 세계에 알려졌고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조선에는 윤봉길 같은 영웅이 있다라며 크게 감명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챕터 5 체포 그리고 단심가. 의거 직후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일본 헌병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고문과 신문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이 일을 하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 길지 않은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일본으로 이송되어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에서 총사령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조용하고 의연했으며 조국을 향한 진심은 마치 고려의 단심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챕터 6 김구의 눈물 임시정부의 반전. 윤봉길 의거는 임시정부에도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김구는 윤봉길의 행동을 두고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조선을 살렸다고 평했습니다. 당시 약화되어 있던 임시정부는 이 의거 이후 중국 국민당과의 관계가 급진전되었고 장제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윤봉길의 희생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화시키고 국제무대에서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챕터 7 돌아오지 못한 청춘의 유해. 윤봉길의 유해는 오랜 세월 동안 일본 땅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그 위치는 오리무중이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가족들이 그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1946년 김구 선생의 노력과 일본 측 자료를 통해 가나자와에서 유해를 수습하게 됩니다. 윤봉길의 유해는 그의 서울 효창공원으로 옮겨졌고 백범 김구 이봉창과 함께 324 묘역에 안장됩니다. 돌아오지 못한 청춘이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8 윤봉길 정신 오늘을 깨우다. 윤봉길의 행동은 단순한 폭탄 투척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나는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순수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윤봉길의 이름은 서울, 예산, 상하이 등지에서 추모되고 있으며 청소년 교육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은 청춘의 이상과 헌신,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결단의 상징입니다. 윤봉길은 조용한 농촌 청년에서 제국주의를 뒤흔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도시는 상하이였지만 그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에 살아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결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